지하철을 타면 이 정류장에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류장에 거의 매번 못 내려요, 매번.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면은 돌아서 다시 반대로 가서 다시 타잖아요. 그러고 또 지나쳐요, 거기를. 이거를 한 3-4번을 다시 타고 또 다시 타고 또 다시 탄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아킴 애인입니다. 분명히 나쁜 의도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행동을 한다 하면 이제 주변에서 형, 그건 나쁜 의도예요. 리아 누나 나쁜 사람 맞아요. 리아 누나 나쁜 사람 맞아요. 관계에 있어서 좀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우울증까지도 갈 정도로 되게 뭔가 나는 왜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런 거에 되게 힘들어했을 때 저랑 되게 오래 같이 일한 친구가 있어요. 나는 리아쌤이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 맞는 것 같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병원을 갔고 이제 경증의 어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다.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받고 있죠. 네. 한 일주일 정도는 한 일주일 정도는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느낄 그 고통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컸죠. 왜냐면 공감에 대한 결핍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정말 괴로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를 떠나갔던 친구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가 해소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몇 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대. 그래서 그때서 용기를 내서 몇 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는 선생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라는 걸 아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더더욱이나 내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더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불편함은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상처는 안 받지 않을까. 앞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매끄럽게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지? 그거를 좀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진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진짜 큰 결심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오늘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나갈 건데요. 아주 신중하게 또 저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오늘 리아 씨와 이야기를 해나갈 거예요. 어쨌든 아스퍼거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사람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뱃속에서 수정란이 되잖아요. 네. 이게 자궁에 딱 착상이 돼요. 그때부터 10달 동안 DNA 정보만 갖고 있던 이 알에서 모든 게 다 생겨요. 뇌도 뉴런이라고 하는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되면서 회로가 만들어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도 하지만 그 회로가 잘 연결되면 나중에 막 이렇게도 하고 이런 이제 안무로 이렇게 이제 더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스퍼거는 사람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잘 맺는 데 필요한 신경 회로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가 형성되는 뱃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스퍼거는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애스퍼거는 현저하게 지능의 문제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현저하게 사회적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의도나 숨겨져 있는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야 나래야 다리도 아픈데 요거 먹어 초콜릿을 요만한 거 하나 줘. 형돈이가 옆에 있다가 누나 이래요. 그러면 왜 나래한테만 초콜릿을 주고 누나는 나한테 초콜릿을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칫한 거거든요. 이걸 다 말 안 해도 알죠. 그냥 누나 그러면 야 미안해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타인의 입장의 차이를 잘 이해 못해요. 왜? 이렇게 표현해요. 설명을 잘 해줘도. 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단에 대한 개념을 전 세계의 이 분야를 보는 이제 전문의들이 모여서 재개편을 하면서 애스퍼거는 빼고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자폐적 양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라고 이렇게 진단을 다시 분류하게 됐어요. 제일 궁금한 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듣고 싶어요. 본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 매니저로 오래 있었던 호주에서 온 친구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해외에서는 이런 아스퍼거 증후에 대한 그런 게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도. 그래서 처음에 들어서 너무 이제 책으로도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찾아보면서 이 증상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오히려 좀 후련한 마음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좀 왜 남들이랑 다르지? 이런 알 수 없는 막연함보다는 내가 이게 이래서 그동안 어렵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게 오히려 좀 후련하고 그냥 명확하게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아스퍼거여서 달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 다르다고 생각하신 게 뭘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밥 먹으면서 뭐 예를 들면 대화를 하고 있다거나 같이 막 장난치고 놀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들이 이렇게 웃는 포인트 혹은 뭔가 공감하는 포인트에 내가 뭔가 이들은 내가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막연하게 있긴 있었어요, 항상. 일부러 다른 사람들 웃을 때 이렇게 눈치 봐서 같이 웃고. 그리고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은 좀 선배들도 어느 날 술자리에서 저한테 뭔가 너랑은 되게 친해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리고 야, 너 왜 이렇게 좀 거만하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이런 식으로. 저는 근데 제가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였지? 내가 싸가지 없게 행동한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인사를 안 한다든지 뭐. 근데 이제 인사를 안 한다는 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인사를 안 한다는 거. 네. 아니 혹시 그러면은 이 거만하다는 얘기가 내가 인사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나를 좀 무시하나? 저 사람 이렇게 거만하지 느낄 수는 있거든요. 혹시 상대방이 말 걸거나 인사할 때 그걸 못 알아차리세요?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뭐 예를 들어 부르거나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있으면 뭔가 이 한 가지에 이렇게 딱 되고 이 나머지 상황들은 좀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인지가 안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 때문이었는지 저도 이제 뭐 행사장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선배들이나 있으면 근데 진짜 인사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열심히 인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아니면 거의 그렇게 많이 하니까 난 너희와 말 섞을 필요 없어. 이런 느낌으로 보였나?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보였는지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을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소개하면서 늘 긴장해요. 왜냐하면 이걸로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진단은 전문의에게 가서. 네, 이거는 그냥 한 번쯤 아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에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리아 씨도 어떤 게 해당되는지 한번 좀 보세요.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언어 소통에 지장이 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른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이 괴짜 취급하는 경우가 잦다. 네 번째, 특정 행동이나 취미만을 반복한다. 다섯 번째, 친한 친구가 거의 없다. 여섯 번째, 신체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있다. 일곱 번째, 타인과 주고받는 대화가 어렵다. 이렇게 7가지입니다. 저 6개. 그래요? 6개. 그래요? 어떤 게 해당되는지 볼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른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삐지거나 화가 나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괴짜 취급하는 경우가 잦다. 이건 어때? 특정 행동이나 취미는 아침에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 다 끝내야지만 집 밖에 나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거랑 친한 친구가 없다. 많이 없어요. 진짜 몇 명 없는데 유치원 때부터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막 정말 좀 자신감 넘치고 막 활발하고 뭐 선생님이 발표할 사람 그러면 막 저요 이렇게 먼저 손드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고학년쯤에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뭔가 좀 정교적으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전학을 갔는데 이제 좀 자신감 있게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행동이 뭐 이렇게 제 나대 왜 이렇게 깝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깝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좀 세팅이 된 것 같아요. 나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도 굉장히 조용하게 그냥 없는 듯이 생활을 했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조용한 아이고 이제 연습실에서는 활발한 아이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신체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있다.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말할 때나 이렇게 좀 손가락이 막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이렇게 몸을 딱 움츠리고 딱 붙이고 있을 때 이제 좀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타인과 주고받는 대화가 어렵다. 같이 4-5명이서 그냥 커피숍 가자 이래가지고 커피숍을 갔어요. 그냥 정말 이렇게 핸드폰을 혼자 그냥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 자체를 제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핸드폰을 혼자 그냥
계속 하고 뭐 제 일 보고 이러고 남들이랑 말을 거의 일체 안 섞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나는 뭐 너희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고 그냥 아니 근데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껴야 될지 아니면 저게 약간 공감이 안 가서 야, 이래서 이번에 말하는 거야. K-팝 그 콘서트 있잖아. 우리 그거 안무 어떻게 하지? 대응 어떻게 할 거야? 안무를 이번에 짜야 되는데. 네가 센터로 갔다가 너가 왼쪽에서 들어오는 건 어때? 어? 리아는 왜? 왜 생각 없어? 어떻게? 타이밍을 못 잡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딴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얘기를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어도. 네. 저한테 내용은 안 들어와요. 그냥 그 사운드만 웅얼웅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운드만. 파악해 봅시다. 실제 정말 연락을 하거나 뭘 찾아야 될 만큼 바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뭐 연락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뭐 조금 어색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끼어들지 몰라서 좀 다른 행동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어색하다기보다는 그런 자리가 불편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별로 끼고 싶지 않은 생각도 많이 있었고. 왜요? 왜 끼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일단은 뭔가 누군가랑 친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관심이 없었고 네, 그 시간에 연습을 하러 가면 좋을 텐데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여기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리아 킴 씨의 얘기만 듣고는 네. 좀 정확한 데이터를 모으기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리아 킴 씨의 지인분들 좀 인터뷰를 좀 딴 게 있거든요. 네. 예, 그 영상을 좀 보면서 네. 예, 그 다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밀리언에서 활동하고 있는 댄서 조아라입니다. 뭐 연습 시간, 날짜 이런 거에 대해서 혼동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어가지고 여기에 뭐 있어요? 이날 뭐 있어요? 이날 몇 시에 뭐 있어요? 이날 무슨 연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항상 다시 짚어드려야 되는 면은 있죠. 뭔가 같이 작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언니에게는 약간 그런 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분짜리 안무를 만드는데 그냥 이틀을 꼬박 새는 경우들도 있고 언니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뭐 해가 떴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계속 서서 해가 떴던 적도 있고 아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계속 몰두하시는구나. 진짜 엄청 많았죠. 일본에 무슨 행사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셔서 한참을 그냥 활동을 하셨는데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한참이 지났는데 한국에 와서. 그래서 일본에 이제 묵었던 그 댄서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일본 집에 쓰레기통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도대체 쓰레기통에서 왜 나왔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진짜 핸드폰이고 지갑이고 뭐 모든 소지품을 항상 어디에 놓고 오셔서 매일 한 4-5번은 무조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를 기억을 못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저희 회사 매니저들도 뭐 전에 이미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러고 속을 찾아보면 이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한다거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랑 같이 일하는 그 어시스턴트 안무가를 한 명 이제 같이 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일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뭔가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댄서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안무 짜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새로운 뭔가 수정을 위해서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좀 수정을 볼 동안 여러분들은 잠깐 쉬고 계셨다가 다시 저희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일단 쉬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계세요. 이렇게 이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내가 했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최근에 되게 많이 느꼈고. 그분 계시기 전에는 뭐 올랐어요. 그게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는 거를. 아 얘네가 힘들겠구나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거를.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리아 씨. 주의력이 매우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의력의 문제를 이해할 때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요. 필요한 생각을 유지를 쭉 해나가서 잘 처리할 때까지 불필요한 생각을 잘 조절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주의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뭔가 생각하다가 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생각이 딱 유발됐을 때 일로 샥 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이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쪽에서 뭐가 떠오르면 글로 가서 그걸 해요. 그러느라고 여기까지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리아야 와 그럴 땐 데려가지만 쟤 뭐야 왜 오다 가? 이건 자기네끼리 가버려요. 그러면 같이 가기로 해놓고 맞아. 나중에 사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네 항상 그래요. 네, 그래서 옆길로 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잡생각이 매우 많아요. 어떨 땐 그 잡생각 중에는 창의적인 생각도 들어가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댄스의 몸 동작이 떠오른다든가 이렇게 뭐 잡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듣는 수업이 내가 좋아하는 댄스보다 재미없죠. 그럴 때는 50분 내내 딴 생각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들은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뭐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왜 웃는데? 아 됐어 지나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듣는 얘기예요. 네. 네. 영화 한 편을 끝까지 못 보거든요. 그래서 매우 집중력도 떨어져요. 집중력도 떨어져요. 아니 저는 응.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매우 많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매우 많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심하게. 근데 사람들은 다 저한테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얘기해요. 좋아하는 거 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게 몰두하고 몰입하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어떤 거는 막 몇 시간씩 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집중 잘하는데 그러면 노 우리가 이러죠. 왜냐하면 주위에 전환이 안 돼요. 뭐에 몰두를 하면 다른 자극, 다른 정보, 다른 상황이 뇌에 입력이 됐을 때 뇌 안에서는 주의력을 동원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빨리 결정을 내려요. 이게 주의력 떨어지는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과도하게 몰두해요. 주의력이 떨어지시는 분은 그래서 물건도 잘 잃어버려요. 맨날 흘리고 다녀요. 네. 저한테 사람들 별명이 블랙홀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다 사라진다고. 네, 그러니까 뭐 버스 카드나 뭐 이런 거는 뭐 지하철 카드는 탈 때는 분명히 이제 뭐 이렇게 했겠죠.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릴 때는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가방을 그냥 그 땅바닥에다가 그냥 다 뒤집어서 쏟아서 이렇게 찾아야지만 카드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타면 이 정류장에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류장에 거의 매번 못 내려요. 매번.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면은 돌아서 다시 반대로 가서 다시 타잖아요. 그러고 또 지나쳐요, 거기를. 이거를 한 3-4번을 다시 타고 또 다시 타고 또 다시 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4호선 타면 늘 오요도에서 내리고 3호선을 타면 구파발에서 내리고 끝까지 가는 거. 야 근데 2호선이면 이거 돌아야지. 순환이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나마 계속 2호선이 나은 거야, 순환선이. 아이고. 계속 도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아니 이 댄스의 안무를 생각해내는 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고차적 지적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머리 좋은 분이 아니 보통 일반적 생각을 해보면 크레디트 카드 그러면 지갑에 어느 칸에 딱 넣는다든가 아니면 핸드백이나 가방 같은 데는 뭐 지퍼가 있는다든가 앞칸이 있거나 그러면 아 내가 맨날 어디다 둔지 잊어버리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이렇게 하고 거기에 늘 넣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능이 좋아도 오르가나이즈가 안 돼요. 조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조직화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조직적인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력을 동원해서 그다음에 작업 기억력을 사용해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리아 씨는 기억력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작업 기억력.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순간에 창의적 생각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무를 막 창의적으로 만들어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라 그러면 기억이 안 나죠. 그럼 두 번째는 또 창의적인 안무를 하는 거죠. 저는 아니 안무 짤 때 그러니까 새로운 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빨리빨리. 근데 이거를 다시 기억해서 이게 메모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시스턴트가 들어왔더니 작업 속도가 한 10배가 빨라진 거예요. 제가 이걸 다시 짜고 그 제가 짠 안무를 제가 외워서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걸 빨리 연습을 해서 가수들을 연습을 시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리키는 정도까지 나를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연습을 해야 내가 내일 레슨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무대에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이런 불안함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무대 위에서요. 이게 댄싱 라인에서 제가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첫 번째 경연, 거의 1차 경연에서 탈락을 했었어요. 리아 김이? 네. 그 이유가 이제 안무를 못 외워서 경연을. 왜냐면 경연 프로그램은 안무를 빨리 외워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빨리. 그렇죠. 네. 근데 아무리 집중을 해도 이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한 동작도. 김혜랑 씨 그리고 김광호 씨 두 분 커트라인 두 분은 커트라인 아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번은 워크숍에 이제 홍콩에 이제 워크숍을 갔어요. 그래서 안무를 분명히 짜갔거든요. 근데 현장에 딱 도착을 해서 자 이제 몸 풀고 자 이제 춤을 시작할게요. 이러고 딱 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안무가. 갑자기. 아이고. 긴장했나? 긴장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아 내가 핸드폰에 찍어놓은 게 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그 순간부터 이제 긴장이 확 되기 시작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이. 나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제 제가 미안한데 제가 오늘 수업 못할 것 같습니다. 홍보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수강생들 다 환불해주고 제 개런티도 다 환불해주고 그렇게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요 근래 그 프로그램 하셨잖아요. 해외 가는 거. 네. 그러니까 플라이트도 네. 버스킹 하는 거.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안무를 췄었어요. 제 그러니까. 기억에도. 맞아요. 90곡 가까이 이제 준비를 90곡 가까이 이제 준비를 그때는 했었고 어떻게 네. 외웠어요? 그냥 잠을 안 잤죠. 네. 잠을 안 자고 얼마 동안? 이제 뉴욕 출발하기 한 달 전부터 그 갔다 와서까지 거의 그냥 잠을 안 잤죠. 왜냐면 또 제가 또 맏언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막 틀리고 막 이거 뭐였지? 막 이러고 있으면 또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짜는 거를 또 리드해야 되는 또 입장이기도 하니까 제가 또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 그러면 애들도 더 혼란스럽고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거의 그냥 나는 2달 동안 그냥 안 잔다고 생각을 해야겠다. 원래 그 주의력이라는 기능이 잘 발휘가 되면요. 학습 효과가 되게 좋아요. 러닝 이펙트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반복해서 수행하다 보면 수행이 거듭되어질수록 학습이 일어나서 그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나 유사한 상황에서는 훨씬 더 잘하게 되는 이 학습 효과가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이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도 요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과 나의 하루를 내가 잘 계획해서 예측하면서 살아간다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당황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아주 모호한 불안감,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초조감, 그럼 내가 이 일을 잘 처리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 이런 불안감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이거를 노력으로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그 좋은 마음과 동시에 벌써 이렇게 긴장이 싹 올라와요. 불안감이 네. 쫙 올라오시죠.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게 보통 친구들은 되게 좀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안건도 그냥 네 할게요 이렇게 좀 망설이고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리아 씨의 뭐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명확한 거는 분명히 주의 집중력의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리아킴 씨의 최측근이죠. 예, 남자친구와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희가 좀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네, 만나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친한 후배 2명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였어요. 같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날 집에 가서 근데 아까는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왜? 그게 왜? 음악 들으면 안 되나? 그랬더니 그 음악을 들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친구의 여자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연애 상담을 하고 싶어서 그 여자분이랑 저랑 이제 커피숍에서 얘기를 한 1시간 정도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그분이 오빠 저 물 좀 가져올게요 하면서 갔다 오는데 물컵을 2개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리아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수저통을 열어서 숟가락, 젓가락 하나, 수저통을 닫아요. 물이 있다. 그 물컵을 하나 꺼내서 물을 따라서 먹어요. 끝. 저는 집에 와서 진짜 얘가 나쁜 건가? 진짜 그냥 나쁜 사람인 건가? 많죠. 리아는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고 저는 감정의 해소를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리아가 저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너를 좀 도와줄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리아한테 미안하지만 너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맨날 둘이 놀고 둘이 붙어 있는데 내가 감정적인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고 이제 나도 기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자괴감도 들고 그렇죠. 근데 그 진단을 딱 받은 이후에는 정말 큰 해방감을 느꼈어요. 큰 해방감을 느꼈어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었죠. 아, 이런 거였구나. 나쁜 사람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아니요, 몰랐어요. 네, 힘들었구나. 네.
미안하네요. 제가 좀 더 잘 챙겨줘야겠어요. 네. 자, 우리 리아킴의 오래된 남자친구죠. 네. 예, 15년 된 남자친구의 얘기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힘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좀 내가 노력한다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진단을 받으면서 해서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이제 안 좋았던 건데 이거를 내가 노력을 해서 좋아지고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볼 텐데 좀 그게 어렵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된 순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네, 그랬죠. 네. 자주 다툰다고 그러시는데 뭐 왜 다투게 되시는지 한번 일화를 들어볼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뭐 같이 차에서 내려서 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제가 먼저 타고 그냥 올라가 버린다던가 이런 거. 안 기다려줘요? 안 기다리고. 네. 그런 거 가지고 너 뭐 어떻게 그러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제 생각엔 그런 거 가지고 저한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익숙해져서. 그럼 지금도 혼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서운해하는 거,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하고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영상 편집을 누군가가 했을 때 이게 좀 별로라고 생각해도 대부분은 이게 너무 좋고 괜찮은데 여기서 요거랑 요것만 좀 바꾸면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잘 못하고 그냥 이거 이상해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되게 노력한 부분도 분명히 잘한 부분은 많은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쌓여 있는 것 같고. 이건 뭐예요? 남친이 뭘 하고 있든 상관 안 하고 본인 일 도와달라고 마구 침입을 한다고요? 저도 이 금쪽 상담소 보면서 이제 많이 느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예민도가 높으신 분들은 또 혼자만의 시간, 자기만의 그거가 되게 필요하죠. 네.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예민도가 0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얘가 뭔가 집중하고 있으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예민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 야 뭐 저기 있잖아 그거 이렇게 그냥 훅 들어가는 거죠. 우리 뭐 그거 하기로 했는데 뭐 그거 할까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혹시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이 훅 들어가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15년 연애를 했으면 뭐 결혼 얘기도 오갈 법도 하고 일단은 이제 뭐 막연하게 서로 같이 이제 뭐 결혼을 하게 되면 꼭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있었지만 어쨌든 뭔가 아스퍼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이런 좀 남들과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을 때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불편함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을 때 내가 이 아이를 공감해주지 못하고 제대로 상호작용을 해주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같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그거를 계속 평생 그거를 같이 안고 간다는 거는 좀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했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리아 씨가 아스퍼거 증후군인지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스퍼거는 어떤 미묘한 사회적 상황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얽혀 있는 상황을 사회적 상황이라고 해요. 아주 미묘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공감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면 너무 속상했겠네, 이게 공감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느낄 그 고통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컸죠. 왜냐면 좀 미안하네요. 제가 좀 더 잘 챙겨줘야겠어요. 그리고 눈 맞춤의 어려움이 없어요. 네, 그리고 표정도 다양하고, 네, 어떤 상황에 맞게 표정이 나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사회적 대화를 나누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세요. 그래요? 사회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세요. 전혀 단 1초도 지금 이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네, 그리고 아스퍼거는 모터 코디네이션이에요. 율동도 다 이게 코디네이션이거든요.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아스퍼거, 그러니까 뭐, 자폐 스펙트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스퍼거 아니세요. 아스퍼거 아니세요. 아스퍼거 아니세요. 성인 ADHD세요, 내가 보니까.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주는 자극도 잘 캐치를 해야 상호작용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주의력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맨날 놓치는 거야. 듣고 새고 보고 새고 딴 데 보느라고 놓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발달할 수 있는 그렇지, 기회를 기회가 굉장히 적었던 거고. 20년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딱 붙어가지고 일일이 가르쳐준 거야. 일일이. 아, 나이팅게일이네. 네, 그러니까 조금씩 배워진 거예요. 저 친구분이 대단한 거네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성은 좀 부족한 떨어지네. 편이에요. 네. 그 오랫동안 되게 닫고 이제 있었고, 제가 이제 뭐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이제 수강생들이 이제 막 저한테 막 다가와서 선생님 뭐 너무 멋있어요. 오늘 수업 너무 재밌었어요. 뭐 오늘 뭐 이런 거 배웠는데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러면 얘기를 하면 원밀련 초창기 때까지만 해도 거기를 피해서 혼자 사무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 학생들이 다가와서 그 말을 거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랬어? 뭐, 재밌었어. 근데 다른 강사들은 보면 뭐, 한두 번 만난 사이인데도 막 허그하고 엄청 친해지고 막, 그리고 저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하듯이 약간 네. 다가서 선생님 뭐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그냥 네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나름대로는 막 최선을 다하거든요. 막 그러냐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막 그런 관계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초는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좀 더 풍부해지지 못한 데에는 주의력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 관계를 충분히 경험을 성공적으로 못 해본 것 같다.
더하기 오히려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경험하면서 좀 불안하고 긴장되고 소심해지고 자신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지고 그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관계를 안 맺는 쪽으로 좀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좀 한번 또 되어보자고요. 남자친구 입장은 이게 풍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아하고 15년을 사귀었지. 근데 이제 조금 리아 씨나 리아 씨의 남자친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약간의 뼈골 때리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 기본적인 공감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 풍부하게 공감을 주고받느냐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가까운 관계,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 받고 싶은 그러한 이해와 공감이 너무 안 올 때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되면 결핍이 오면서 우울하고 힘들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일명 카산드라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느껴지고 이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정말 누가 봐도 분명한 수준의 우울증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약간 이런 면들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상황에도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알아야 이걸 상대방한테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자기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생각나는 걸 계속 요구했던 게 이게 인지적 충동성이래.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내 생각이 탁 떠오른 거를 바로 말하는 특성이래. 그러면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 무너지지 말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그거보다 날 좀 위로해줘 라고 말해줘.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나의 의견과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이에요. 왜냐면 하루아침에 풍부한 공감이 갑자기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교감, 소통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자꾸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리아 씨도 노력하지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좀 도와줘야 돼요.